자,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양방에서 진단이 안 되는 모든 병들이 저작권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 불가, 진단 불가 이런 병들이 다 저작권에, 저평골에 들어가요. 아까 저작권, 저평골. 이거 보면은 나비 모양의 뼈죠. 나비 모양의 뼈. 이 얼굴에서 이 나비 모양의 뼈죠. 그래서 나비 모양의 뼈로 해서 저평골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악골을 딱 하면은 이 빨갛게 있는 거 있죠. 이게 정면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구멍을 보면은 눈으로 들어가는 구멍, 코로 들어가는 구멍, 다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신경혈관이 다 지나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요게 귀예요, 귀. 요게. 그러니까 뇌수술이에요, 뇌수술. 귀수술이 뇌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뇌하수체, 송과체, 시상하부, 뇌척수액,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요게.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평골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저작근이라고 합니다. 저작근. 그 다음에 안면근이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은 두피근. 두피를 이루는 근육들. 그 다음 안면, 표정을 나타내는 표정근들. 눈 주위 뭐 이런 거 다, 이건 안면근이라고 해요. 저작근은 축두근. 그 다음에 교근. 외익상근. 내익상근.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네 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축두근은 여기 축두골 여기에서 우리 요 각 있죠. 요 이게 붙어 있어. 우리 하악의 턱에 여기 안쪽 콜토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광대뼈를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사지 할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돼. 광대뼈를 향해서. 그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여기 광대뼈를 향해서. 요거는 평상시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저평골 마사지 2입니다. 요게. 근데 이게 굳어버리면은, 측두근이 굳어버리면은, 여기 하악에, 여기를 꽉 잡아당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이게 딱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가 하는 거야. 이를 갈고. 이게 축두근. 그 다음에 교근은 요 하악에 여기에서 광대뼈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열어져. 그래서 요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밑에서 위로. 여기에서, 여기 각에서 광대뼈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근이에요. 요게 교근. 요게. 하악각에서 요 광대근으로. 광대뼈로. 이게 이제 저평골 마사지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이쌍근이에요. 내이쌍근, 외이쌍근. 그래서 여기 요 안에서 이리 가는 게 외이쌍근, 이 턱 아래로 가는 게 내이쌍근이에요. 내이쌍근, 외이쌍근. 그래서 입 안에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빨간 거. 여기에서 이렇게. 내이쌍근, 외이쌍근. 입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서 이쌍근 교근이 다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봐보세요. 이게 봐보시고 돌리세요.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가 2가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외측,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바깥쪽에서 할 수 있는 저평골 마사지 2고, 이렇게. 여기 하악고, 그래서 광대뼈를 향해서. 그 다음에 입안에 하는 거, 입 손에 넣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저평골 1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자, 4가지 혈액 공급하고 이제 다 됐는데, 여기에서 얼굴로 나타나서 뚫고 지나가야 돼. 이 구멍들이 있죠. 이것들을 포라멘이라고 해요, 포라멘. 구멍, 여기 신경혈관 이게 지나가는 구멍들이 있어. 이게 제한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눈, 코, 귀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안 좋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얼굴 질환, 얼굴에 관련된 질환들은 다 저평고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포라멘을 통해서. 구멍들 있잖아요, 아까. 여기 구멍들. 그래서 첫 번째, 눈의 질환, 눈, 코, 귀, 입, 구강, 이거에 관련된 질환들은 다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거, 아까 백내장부터 시작해서 비문증, 눈 경련, 그 다음에 밑에 뭐 붓는 거,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력 저하, 이런 것들 다 입안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코에 관련된 거, 비염, 축농증, 응? 냄새, 후각, 상실, 이런 거 다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귀, 많죠.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그렇죠? 그 다음에 괜히 균형 못 잡는 것들 있잖아요. 요겁니다. 아까 보니까 뭐예요? 뇌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귀예요. 이게 귀. 그 다음에 구강에 관련된 거. 이게 아까 뭐하고 같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를 풀어주면은 이게 이제 이게 돼요. 우리가 탐지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디부터 제한이 온다? 씹는 것부터 제한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일으킬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물잖아. 그죠? 어금니 꽉 깨물잖아요. 어금니를. 그 다음에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돼요? 마우스피스 안 끼면 안 돼요. 힘을 쓸 때, 우리가 힘을 쓸 때 알게 모르게 이게 꽉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저작근을 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쓸 때, 저작근에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랬을 때 딱 침 하나만 놓고 싶다. 이쪽 다리가 힘이 풀려. 어디다 놓은지 아세요? 하관. 여기 하나만 더 놓고 계속 돌리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이게 푸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꽉 해놓은 게 어디서 받는다? 저작근에서 받아.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를 여기서 받아. 그러면 몸과 마음에 힘을 푸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혀끝을 위에다 탁 얹는 거야. 소우주, 회진법. 혀끝을 천장에다가, 혀끝을 위천장에다 댑니다. 그럼 마우스피스 끼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몸과 마음의 힘을 빼세요 하면은 이걸 해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호흡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들,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 수련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도 이걸 하게 돼 있어. 혀끝을 위에 천장이 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저작근에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소우주를 하는 동안에 단전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다 가죠.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 참회가 왜, 그렇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온 몸의 제일 깊은 근육이다. 그럼 내 속에 봤을 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하수체, 송가체, 시상하부 여기 있습니다. 자, 내하수체는 모든 호르몬의 대장이야. 호르몬의 대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잘 조절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목을 많이 풀면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어디서 만들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 갑상선에 보내줘야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선 자극 호르몬을 어디서 만들어? 프로락틴을 여기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유방이 커지게 되는 거고. 유방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부신피질에서 뭐라, 스테로이드를 만들어. 우리 인체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온 몸을 염증을 잡아주고, 내 몸에 염증을 잡아주고, 통증을 잡아주고, 면역 개통을 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8가지가 부신에서 나오는데, 부신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뭘 해줘야 돼?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여기서 만들어져요. 성장 호르몬. 그 다음 중요한 거, 성 호르몬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요거 부족하네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문제야? 뇌하수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을, 성선을 자극을 해야지 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성선 자극 호르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게 자, 마음이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몸을 지배할 것이냐예요, 지금. 지금 뇌 분비를 가지고 지금 저작근이 지금 저평골이 뭘 가지고 조절을 해? 몸을 호르몬, 뇌 분비를 갖고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지금 뭘로? 호르몬, 뇌 분비.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액 분비를 위산을 분비하고 여기서 다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자극 호르몬, 인슐린도 여기서 만들어져. 여기서 인슐린에서 야 얼마 부족해 뇌에서 측정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소화의 효소와 호르몬을 조절해서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셔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데가 어디다? 일단 저평골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은 이게 일단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송과체는 뭐냐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걸 들어봤죠? 멜라토닌. 우리 장작가 많이 먹고 있지? 멜라토닌이 원래 내 마음에서, 멜라토닌이 내 뇌에서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송과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3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 그쪽 가보면은 그 교황청 있죠. 교황청에 큰 동상이 있어. 솔방울 모양의 동상. 그게 뭘 뜻한다 그랬어요? 송과체, 송과체. 뭐냐면은 깨달음은 여기 송과체를 자극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각성이에요. 이 영적 각성. 그러면 뭐냐면은 진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송과체입니다. 이 진동이라는 데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인간이야? 진동의 인간이고 기의 인간이고 빛의 인간이고 에너지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탐지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화해서 내 몸을 만들었지만은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진동과 기와 빛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다. 이걸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뭘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 햇빛을 봐야 되고, 밤에는 이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를 안 봐야 돼.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눈을 자극을 받아서 바로 송과체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의 기운을 받고 밤에는 밤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의 조율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밤과 낮에 조절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게 만들어주고, 응? 그 다음에 활동하게 할 때는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밤낮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뭘 가지고 또 이걸 해요?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영적인 걸 가지고 마음이 몸을 조절합니다. 마음이 몸을 조절해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멜라토닌이 뭐죠? 잠이죠. 수면을 통해서, 수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수면이 영적인 해소를 해줘요. 우리가 감정의 해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잠을 푹 자고 나니까 기분이 개운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내에 받은 스트레스라든가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주냐면은 수면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해소, 육체적인, 자, 면역은 언제 발생한 줄 알아요? 우리 길거리에 있는 청소 쓰레기 더미를 언제 치웁니까? 밤에 치워요, 밤에. 우리의 인체에서 림프가 면역계통이 내 몸을 청소하는 거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잠을 잘 때. 잠을 자야지만 내 몸의 청소가 일어나요. 응? 그래서 몸의 청소, 몸의 독성을 청소하는 게 수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지금 수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잠을 못 자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을 또 충분히 자게 해서 정신적인 해소라든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게 하거나 몸의 독성을 해소하게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자체가 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호르몬이 적절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작용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멜라토닌이 안 되면은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조숙증. 억제를 못 합니다. 성호르몬이 2차 성징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그걸 억제를 못 시켜버려요. 그럼 여기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 일어나는 것도 열심히 이걸 해줘야 돼요. 왜? 밖에서 생성돼서 화학적으로 합성돼서 들어오는 것은 나한테는 이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이 멜라토닌을 계속 먹게 됐을 때 나는 송과체는 나는 이제 멜라토닌 만들 필요가 없네?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면 퇴화가 됩니다. 퇴화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시상하부네, 시상하부. 자, 송과체는 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소, 정신적인 해소, 스트레스 해소, 수면을 가지고, 이걸 면역계통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시상하부는 우리 몸이 항상 온도가, 체온이 어때요? 36.5도를 유지해야 돼. 내 호흡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 그렇죠? 그걸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성이에요. 우리는 체온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정하니까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유지해요. 항상성. 변온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 어떤 데에 대한 항상성이에요? 온갖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연이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봄, 가을, 겨울, 또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든가, 바람 불 때라든가, 갑자기 더울 때라든가,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쟁 상황에서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그냥 갑자기 우리가
직장에 해고 당했을 때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든가 자연적이라든가 어떤 시기적인 거, 이런 모든 변화에 의해서 인체는 대처를 하게 돼 있어요. 뭘 하냐면 일단은 이제 몸의 대사를 이용해서 대사. 그래서 심장의 대사, 간의 대사, 장부의 대사를 통해서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또 피부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모든 감각들도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간 대사가 일어나고 심장 대사가 일어나고 체온 대사, 열도 발생, 열 발생을 하고 이런 온몸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소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배뇨, 배설,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율신경을 조절해줘야 돼. 자율신경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걸 조절해 주는 데가 뭐냐면은 시상하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몸을 조절하기 위한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안면근 풀고 두피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제 인체에서 가장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다? 저작근입니다, 저작근. 그래서 저평골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사지가 돼야 돼요. 이제 이해가 갔죠? 그래서 저평골 2는 뭐예요? 측두근하고 교골 먼저 풀어주고, 입안에 입상근, 외입상근, 내입상근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 전체적인 거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이 몸을 지배할 때 저작근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끊어주시고.